네, 이번 시간에는 지금부터 10번 가정법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한번 적어볼게요. 미리 적어놓을 거예요. 10번이고요. 가정법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하다시피 가정법의 가정의 뜻은 뭐예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얘기하는 게 가정법이라고요. 뭐라고?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생각하는 거. 사실이 아닌 거. 예를 들면 지미가 좀만 못생겼더라면 뭐 이런 거 가정입니다. 사실이 아니잖아. 맞죠? 이런 게 가정입니다. 네, 알았어. 지미가 키가 좀만 컸더라면 뭐 할 텐데, 크다면 뭐 할 텐데, 뭐 이렇게 이거 할 수 있겠잖아요. 뭐 그런 게 가정이 되겠는데요. 여러분 가정법에서 가장 먼저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가정법 시제랑 의미가 안 맞아요. 우리가 5번에서 뭘 배우냐면 12시제를 배웁니다. 근데 12시제에서는 현재 이름 현재, 과거 이름 과거 이렇게 나타나는데 가정법에서는 시제와 의미가 안 맞습니다. 여러분 이걸 먼저 기억을 하고 가야 돼요. 이유는 저도 몰라요. 그냥 약속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왜 가정법은 시제와 의미가 안 맞아요? 이거 어려워.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맞아요. 쉽지 않아요. 뭐 물론 어려운 것까지는 아닙니다만은 쉽진 않은데 여러분 항상 기억할 게 뭐다? 가정법은 시제와 의미가 안 맞다. 따라할까요? 가정법은 시제와 의미가 안 맞다. 라고 기본적으로 이제 알고 가시면 됩니다. 가정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가정법의 트레이드마크가 뭘까요? 뭐가 있으면 가정법이에요? 만약 뭐뭐라면 그렇죠. if가 있으면 가정법이잖아요. 쌤 예전에 제가 if를 배운 적이 있는데 그때는 만약의 뜻이 아니었어요. 예전에 if를 배운 학생들 중에서 뭐뭐인지 아닌지의 뜻을 알고 있는 사람도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if는 만약 뭐뭐라면 이런 뜻도 있다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뜻이 사실 두 가지예요. 부사절일 때는 만약 뭐뭐라면 명사절일 때는 뭐뭐인지 아닌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가정법에는 if가 있는 가정법과 if가 없는 가정법이 있어요. 그 두 가지를 먼저 크게 맥락으로 나누시고 if가 있는 거 몇 개? 4개. if가 없는 거 몇 개? 3개. 잘했어요.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첫 번째 if가 있는 가정법 먼저 얘기할게요. if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보면 따단 이렇게 나누고 첫 번째 가정법 중에 첫 번째 가정법 과거 이렇게 할게요. 빠밤. 그렇죠. 이제 특이하죠. 보통 우리가 시제 같은 거 배우면 제일 처음에 현재부터 배웠다는 거죠. 시제 배울 때도 현재부터 배웠고 뭐 이렇게 배웠는데 가정법 시작하자마자 과거입니다. 왜? 가정법은 현재가 없거든요. 예전에 영어를 배울 때는 가정법 현재가 있었어요. 요즘에는 그 가정법 현재를 다 뭘로? 단순 조건문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 나오는 문법책에는 가정법 현재가 없어요. 찾기 힘듭니다. 만약에 선생님 제가 봤는데 가정법 현재가 있는데요. 그 책 되게 오래된 책이에요. 요즘이랑 안 맞아요. 과거라고 볼게요. 과거는요. 해석을 이렇게 할 겁니다. 뭐뭐라면 뭐뭐일 텐데 또는 뭐뭐 할 텐데 이렇게 해석을 할게요. 그럼 해석을 보면 해석이 뭐예요? 과거 아니죠. 해석은 현재입니다. 그래서 가정법 과거가 나타내는 것은 현재 사실의 반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사실의 반대. 가정법 아까 우리 트레이드마크 if였으니까 if를 쓰면 if 그 다음에 주어 원 써볼게요. 주어 원이 있다는 것은 주어 to도 있다는 뜻입니다. 왜? if가 접속사니까 주어 동사 두 개 있지 않겠어요? 만약에 주어가 과거니까 동사의 과거형.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선생님 비동사는 과거형이 두 개인데요. was도 있고 were도 있고 아무나 쓰면 돼요? 아무나 쓰지 않고요. 우리 가정법에서 원칙은 were만 씁니다. was를 안 씁니다. 또 여기까지 얘기하면 또 마찬가지로 선생님 저는요 외국인이 미국인이 was를 쓰는 걸 봤는데요. 가정법에서 네, 그 사람 문법 틀려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말할 때 문법 틀려서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말할 때는 괜찮은데 우리가 시험 볼 때는 가정법 이거 확인하고 가야 됩니다. 뭐라는 거. 그 다음에 주어 두 번째 있겠죠? 물론 주어 1과 주어 2가 같을 수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주어 1, 주어 2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조동사의 과거형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뭐가 나오냐면 우쿠슈마 하는데 우리는 다 써볼까요? 우쿠슈마 would, could, should, might 그 다음에 동사 이렇게 쓸 겁니다. 이게 이제 어떤 기본 형태입니다. should, might는 잘 안 쓰니까요. 빼고요. would, could만 보자면 would, could 의미상의 차이가 좀 있거든요. would의 어떤 의미는 의지적인 부분, could는 어떤 능력적인 부분을 얘기할 때 쓴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예문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제가 세라면요. if I 내가 세다. I am a bird인데 별빨간 애들이 노래 부르잖아. I'm a bird.
if I 그다음에 현재면 M인데 과거 써야 했으니까요 was 또 were 써야 됩니다. 근데 원래는 I was가 맞잖아요. 근데 뭘 쓴다고요? were 쓴다고요? If I were a bird 해석은 어떻게 해요? 뭐뭐라면 만약에 내가 새였다면 아니고 만약 내가 새라면 난 날아갈 수 있을 텐데 내가 새라면 날아가는 의지가 생겨요? 능력이 생겨요? 능력이 생기죠? 그러면 I could fly to you. 당신에게 날아갈 텐데요. 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마음에 들어요? 우리가 가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약간 돌려서 말하는 거예요. 만약 내가 새라면 날아갈 수 있을 텐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새가 아니라서 못 날아가. 나 지금 빨리 못 가. 이런 뜻입니다. 맞죠? 그럼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우리가 그것을 직설법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직설법. 이렇게 직설법으로 말해. 약간 이런 거. 돌려 말하는 건 가정법. 직설법을 쓰게 되면 뭐뭐 때문에 as 우리 접속사 배워준 뭐뭐 때문에 내가 너가 아니니까 새가 아니니까 직설법은 과거 안 쓰고 현재 씁니다. 현재일 때 as I am not a bird 현재 사실의 반대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과거는요 얘는 시제를 말하는 거고 빠밤 시제가 과거 시제를 쓴다는 거고 이 현재라는 것은 의미는 하지만 현재의 의미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직설법은 현재 시제고 현재 의미예요. 내가 새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날아갈 수가 없습니다. 누구한테요? 너한테요. I can't fly to you. 이게 직설법입니다. 어때요? 괜찮아요? 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 가정법 과거 완료. 이제 한번 해봤으니까 좀 알겠죠? 과거 완료면요. 해석 어떻게? 뭐뭐 였다면 과거에 뭐뭐였다면 과거에 뭐뭐 했을 텐데 뭐라고요? 과거 사실 얘기한다고요. 과거 사실의 반대 확인하세요. 시제는 과거 완료고요. 의미는 과거입니다. 시제랑 의미랑 안 맞아요. 가정법이에요. 다른 과거 완료 형태는 if 있고요. 주어 one 그 다음에 과거 완료니까 had pp 있으면 됩니다. had pp 쌤 비동사 할 때는 어떻게 써요? 비동사 할 때는 had been 쓰는 거예요. had pp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어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would, could, should, might, could, might 쓰고요. 원래는 과거 완료니까 had pp를 써야 하지만 앞에 조동사가 있으니 had를 쓰지 않고 뭘 쓰면 된다? have pp를 쓰면 된다. 그럼 학생이 선생님 이거 현재 완료인데요? 아니야. 앞에 과거 조동사가 있기 때문에 얘는 과거 완료입니다. 현재 완료처럼 보이지만 과거 완료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제가요 그때 부자였다면 내가 옛날에 부자였으면 그 어려운 사람 도와줄 텐데 내가 그들을 도와줄 수 있었을 텐데 내가 못 도와준 이유는 뭐예요? 내가 부자가 아니라서 못 도와줬대. 그러면 if I 뭐뭐였다면 had been 이렇게 쓸게요. If I had been rich 제가 그 당시에 부자였다면 내가 도와줄 의지일까 능력일까? 능력으로 보겠죠. I could have helped her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그럼 이것도 직설법 나타낼 수 있겠죠. 직설법 나타내면 as 내가 뭐가 아니었기 때문에 부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I 부자가 아니었다고 써요. wasn't rich 쓰면 되겠죠. as I wasn't rich I 도와줄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I couldn't help her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처음 들으신 분이 아니신 분은 좀 여러 번 들어봤다 하신 분은 이거 좀 멈춰가면서 지미가 쓸 때 자기가 먼저 써보고 비교해 보세요. 좀 지미가 하는 거 바로바로 보지 말고 멈춰보고 자기가 써보고 멈춰서 비교하고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우리가 3번 한번 해보죠. 3번 카메라 보이겠죠? 3번이 이제 혼합 가정법이고요. 혼합 가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에서 보다시피 혼합되어 있어요. 짬뽕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랑 짬뽕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이제 가정법하고랑 가정법하고 완료가 붙어 있을 건데 해석을 해보세요. 뭐뭐라면 뭐뭐 했을 텐데 현재 뭐뭐라면 과거에 뭐뭐 했을 텐데가 더 나아요? 아니면 과거에 뭐뭐였다면 현재 뭐뭐 했을 텐데가 나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것은 내가 과거에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이번에 시험 잘 볼 텐데 이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어요. 뭐뭐 했다면 뭐뭐 할 텐데
그 다음에 뭐뭐였다면 if 주어 had pp 그 다음에 주어 would could should might 동사 원형 이렇게 가져가면 된다고요. 어려운 거 없죠? 밑줄 친 것만 다 가져갈 거예요. 우리가 밑줄 친 거 가져가면 과거에 따단 뭐뭐였다면 지금 뭐뭐일 텐데 이 혼합가정법의 느낌은 어떤 과거에를 우리가 가정을 하면 현재는 뭐뭐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네요. 맞죠? 그리고 밑줄 친 거 쓰면 if 주어 one had pp 그 조건절에는 과거 완료 썼고요. 그 다음에 주절에는 would 쓰고 would could should might 동사 원형 요거 볼지 한 번만 볼게요. 여기까지 딱 보이네. 여기까지 딱 보이는 걸로. 그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내가 이제 뭐 했다면 내가 쌤이 수업하는데 배가 고프네. 쌤 그럼 점심을 먹었었어야죠. 아까 점심시간에 배가 안 고팠단 말이야. 그때 배가 안 고파서 안 먹었는데 그때 밥을 먹었으면 지금 배가 안 고플 텐데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맞죠? 점심에 밥을 먹었더라면 지금 배가 고프지 않을 텐데 이렇게 말한다고요. 한번 해볼게요. If 내가 밥을 먹었다면 밥을 먹다가 이제 eat 말고 have가 있는데 pp 자리에 have를 쓰고 have에 pp형 쓰면 had 쓰겠죠. 그러면 had가 됩니다. If I had lunch. 그러면 had 이렇게 붙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금가 이거 항상 강조합니다. If I had lunch. 내가 점심을 먹었더라면 내가 배고프지 않을 텐데요. I wouldn't be hungry. 이건 나오죠. 지금 배가 안 고플 텐데 뜻입니다. 이것도 직설법 나타내면 as 내가 점심을 먹었다 안 먹었다? 안 먹었다. 그럼 as I didn't have lunch가 됩니다. 사실 이거 여러분한테 시켜봐야 되는데 학생들이 이 didn't have를 못 찾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didn't have, had 이거 어떻게 바꾸지? hadn't wasn't 막 이렇게 헷갈려가지고 예전에 오답에 한 9개 정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내가 일일이 해보라고 했더니 학생들이 은근히 didn't have를 이제 찾지 못하는데요. 이 가정법을 직설법으로 바꿀 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쉽냐면 위에 문장 보지 말고 해석을 해보세요. 그냥 해석을 하고 해석을 반대로 만들면 쉬워요. 오히려 여러분 이거는 이 문장 보고 바꾸는 것보다 그냥 문장 제가 영어 작문한다라고 영어 쓰기 한다고 생각하고 풀면 오히려 쉽습니다. as I didn't have lunch. 내가 점심 먹지 않았기 때문에 난 배가 고프다. 이것도 쉽죠. 나 배고파. 뭐예요? I'm hungry. 고민할 거 없습니다. 이거 would를 선생님 would 어떻게 바꾸죠? would 어떻게 빼지? will인가?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요. 해석하면 돼요. 난 배고프다. I'm hungry. 됐죠? 내가 배고픈 이유는 지금 배고픈 이유는 점심을 먹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됐죠? 네 번째는 우리가 가정법 미래라고 한 게 있고요. 여기까지는 잘 안 배울 거예요. 여러분 좀 생소할 텐데 한번 해볼게요. 가정법 미래의 뜻은 뭐뭐라면 뭐뭐일 것이다. 선생님 가정법 과거랑 뜻이 똑같은데요? 왜 똑같아요? 일 텐데 일 것이다.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억지로 일 텐데라고 하지 않고 일 것이다 하는 것은 뭔가 좀 다르게 보이려고 일부러 하는 거예요. 지금 똑같아요 해석. 근데 쓰이는 경우가 다릅니다. 어떤 때 쓰냐면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아니면 옆에 여기 안 부를 거예요. 불가능할 때 씁니다. 실현 불가능할 때 불가능한 일일 때 씁니다. 한번 써볼게요. if 그 다음에 주어 원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쓸 수 있냐면 should를 쓰거나 were to를 쓰고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을 씁니다. should, were to 동사 원형 컴마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어 다음에는 조동사가 parade예요. will, can, may, would, could, might 동사 이렇게 씁니다. 여기 should도 쓸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지미가 본 적은 없기 때문에 여기 should는 안 뺐습니다. 일단 이렇게 should 있는 게
대학교에서 한번 본 적은 있는 것 같은데 헷갈리니까 이거 뺐어요.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그 시험 가능성 희망하는 거 불가한 거 언제 얘기해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내가 다시 태어나면 공부 열심히 할까요? 뭐 이런 거 안 합니까? 그럼 한번 해볼게요.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if I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 태어나서 못 봤죠 우리 뭐 이상한 뭐 사이비 말고는 if I were to be born이 태어나던 시간은요. 만약에 제가 정말 모르겠지만 제가 정말 다시 태어나면 if I were to be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면 저 공부 열심히 하려고요. I will study hard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됐죠? 그러면요 가정법 미래도 직설법 있을까요? 이건 시험 가능성 반대가 아니잖아요. 반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얘는 직설법이 없습니다. 나는 다시 태어날 거 아니니까 공부 안 할 건데 이건 아니잖아요. 맞죠? 정말 다시 태어난다면 공부할 거야. 이거는 어떤 직설법을 얘기하는 건 아니다. 까지 얘기하시고요. 우린 다음 시간에 오늘은 if가 있는 4가지를 배웠고 다음 시간에 if가 없는 3가지를 배울 겁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